네, 박근혜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 가운데 세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 근거 그리고 향후 수사 상황까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최재민 YTN 보도국 선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법원이 결국 검찰에 손을 들어줬는데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여겨졌던 뇌물죄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뇌물죄가 일단 인정이 전제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구속 그 필요성과 상당성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네. 사안의 중대라는 것은 그 13개 혐의 중에서 뇌물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뇌물죄에 관련된 어떤 검찰의 증거, 즉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있다. 그래서 구속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영장이 발부된 거죠. 네. 예. 그리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어떤 경제 공동체다 이런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뇌물 부분이 인정이 됐다는 것 자체는 일단 최순실 씨와 관계 그리고 삼성과의 관계를 뭐 다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와 어떤 뇌물죄 부분은 정유라 씨에 대한 어떤 지원 그게 한 78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계스포츠 영재재단과 관련된 16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어떤 40년 지기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 어떤 구입할 때 당시에 집도 구매해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한 가족, 한 살림처럼 계속적으로 이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삼성과 관련된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삼성에 관련된 부분은 검찰이 두 개의 범죄 사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개 행위로 두 개의 범죄에 해당해야 된다. 우리가 이걸 보통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3자 뇌물 수수도 되지만 강요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러려면 사실은 강요죄가 되려고 하면 뭐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가 필요 없지만 뇌물죄가 인정이 되려고 하면 이제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과 어떤 독대 관계랄지 또 박상진 사장이 이제 독일에 가서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영장 발부한 영장 전담판사는 그렇게 생각하고 영장을 발부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구속영장 사유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이 된다. 이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유가 아니라 좀 일반적인 사유라고 볼 수가 있는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어떤 기각하거나 발부할 때는 일반적 기준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체적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적시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왜 구속을 해야 하느냐? 그럼 법에 나와 있는 것은 구속의 상당성이거든요. 그 구속의 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추상적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어떤 영장 심사 자체가 재판이 아니거든요. 단지 향후 재판 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을 발부하는 이유 또는 영장을 기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유를 쓰게 되면 그건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나중에 법정에서 또 다퉈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과연 사안이 중대하느냐, 증거인멸 염려가 있느냐,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런 법에 나와 있는 추상적 기준을 내서 명시를 대부분 하죠. 네. 최재민 기자, 네.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8시간 40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긴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네. 취재진이 실질심사를 직접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좀 전해지는 분위기라든지 양측의 공방이 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어제 애초에 이제 10시 10분쯤에 박 전 대통령이 자택을 나서서 10분 만에 이제 그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법원에는 그 서관 동관이 있는데 서관은 형사법정이고 동관은 이제 그 민사법정인데요. 그 재판이 열리는 곳이 321호 법정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강부영 판사가 이제 법대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바로 마주하고 그 박 전 대통령이 이제 피의자석에 이제 앉아서 박 전 대통령 그 위치에서 오른쪽에 이제 그 변호인단이 이제 있었고요. 왼쪽에 이제 6명의 검사들이 이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시 반부터 이제 그 영장실질심사가 시작이 돼서 장장 8시간 40분까지. 그러니까 어제 저녁 7시 10분에야 이제 그 끝이 났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1시 5분서부터 한 1시간가량 점심시간이 있었고 오후 4시 한 20분부터 35분까지 한 15분가량 휴정을 또 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은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생긴 이래 가장 최장 시간으로 기록이 됐고요. 이전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7시간 정도를 받았었죠. 7시간 한 10분 가량을 받았었습니다. 당시에도 휴정을 했던 게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저희가 보도를 했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보통 그 영장실질심사가 통상적으로 한 3시간 이내에 다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을 어떤 신병을 갖다가 구속을 할 것인가 불구속할 것인가를 갖다 결정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좀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영장실질심사라는 게 어떤 법의 형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무죄를 다투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은 한 13가지나 되지만은 그동안에 한 13가지 중에서도 한 사흘 동안에 12만 쪽에 달하는 것들을 갖다가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이 훑어봤을 것으로 보이고요, 판사가. 그리고 거기에서 궁금한 점들을 갖다 집중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이제 뇌물죄와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결백을 아마 호소를 했을 것 같고 일부에서는 나오는 얘기로는 최대 쟁점인 뇌물 범죄 사실을 반박을 할 때는 목소리도 좀 높였다라는 얘기까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결백일지 아니면 모르쇠 전략일지는 아직 판단이 서진 않지만 사실상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일부 혐의를 좀 인정했으면 구속까지는 피할 수가 있었다. 근데 계속 모른다고 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좀 발부될 근거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런 타당성이 있는 얘기는 맞아요. 맞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영장 심사 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있는 부분이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혐의를 다 인정한다고 해서 이게 영장이 기각될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범죄 사실 13개 혐의 자체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정을 농단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한다고 해서 구속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왜 명백한 어떤 혐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호선 전 비서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자 어떤 증거에서 모든 게 인정되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통해서 아니면 태블릿 PC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공무상 비밀이 정호선 전 비서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갔다. 최순실에 나갔다는 그런 정황, 상황 그런 것이 증거에서 인정될 뿐만 아니라 또 정호선 전 비서관도 다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법정 입장에서 보고 아마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부분 명백히 인정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그 부분만 혐의가 있다고 하면 박 전 대통령은 인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만약에 그 명백한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한 부분을 인정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과 정호성과 그다음에 최순실의 연결고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범죄 사실에서도 다 그 연결고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 박 전 대통령, 안종범, 그다음에 최순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했을 때 다른 범죄 사실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명백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인할 수밖에 없는 박 전 대통령의 어떤 딜레마가 있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본인한테 불리하게 미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상을 줄 수밖에 예. 없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어떤 모르쇠어 전체적인 전략이 본인에게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한 가지는요.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 그러면은 최근까지 그러니까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나서도 박 전 대통령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좀 안타까운 점이 변호인단이라든가 참모들이 주위의 지근거리에서 이제 좀 얘기를 어느 정도 좀 직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변호인단이 그랬습니다. 이번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를 밝히는데 노력하신 검찰의 경의를 표한다라고 이런 표현까지 썼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뭐냐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설마 나한테 구속영장까지 이제는 됐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되고 나서도
전직 대통령인데 또 한 번 그 취재진이나 이런 데 또 카메라 프레시 세례를 또 받아야 되고 포토라인에 또 서야 되는데 또 적극적으로 나올까라고 했는데 또 나왔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던 거죠. 이미 그때 이제 좀 와가지고 구속이라도 피해 보자라고 했었는데 이때는 좀 늦었던 것 같고 예전에 작년 그 이번 사태가 작년 7월서부터 이제 그 헌법재판소 이제 판결이 나는 올 이제 이달 그 10일까지도 박 전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서도 출석을 하라 그러는데도 그 헌재 재판관들도 그랬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전혀 그런 게 안 보인다라는 것들이었고 그래서 최근까지도 박 전 대통령이 어떤 그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라든가 난 정말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뇌물죄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주머니 안에 돈 10원 한 장 받은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이랄지 이제 최순실 씨가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뭐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박 전 대통령이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 그 어떤 국정농단의 어떤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본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일단 K스포츠나 미르재단의 양재단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곳으로 돈을 받는 것은 사실 뇌물로. 그러니까 이제까지 어떤 사건 기준으로 보면 재단을 통해서 뇌물 받는 것은 죄가 안 될 것이다를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지금 433억 중에서 최순실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 돈이 하나도 없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계획적이었다. 그리고 법률가로부터 자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일단 돈을 받자.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빼돌릴 것인가. 또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도 최순실 씨나 정유라 명으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코어 스포츠나 비덱 스포츠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돈을 받으면 사실 대기업 자체도 돈을 주는데 명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주면서 다 세금 계산서 끊을 수 있고 아니면 기부 영수증 다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순실 씨나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돈을 한 푼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건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아마 그런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상황의 인식을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끝까지 가면 이건 우리가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 같아요. 예.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전에 어떤 판례랄지 그런 기준을 보면 이런 경우에 사실은 제3자 뇌물수수나 뇌물죄로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랄지 최순실 씨가 처음에 이러한 사안을 기획을 했을 때 아마 법 전문가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그랬을 때 법 전문가도 이건 뭐 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뭐 기업이 기업한테 돈을 주고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특검이나 이제 검찰에서 법 적용을 굉장히 깊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한 공동체고 또 부정한 청탁이 있고 대가가 있었다는 부분에서 수사를 해서 밝혀낸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그 특검 그 특검 시작되기 전인 검찰 특수본 1기에서도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는 그 뇌물죄를 보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법리적으로도 그 다툼 그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특검에서 그 774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삼성만 일단은 그 기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 204억 원을 삼성 같은 경우에 204억 원을 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이제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원을 냈고 실질적으로 독일 그 스포츠 법인이죠. 비덱 그 페이퍼 컴퍼니에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독일 비덱 스포츠에다가 거기다 78억 원만 지금 현재적으로 이제 그 갖다 낸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298억 원이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비덱에 최순실 씨와 213억 원을 주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거기에다가 계약서를 써가지고 433억 원이 그 뇌물로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저희 화면에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을 출발해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는 화면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한 1시간 40분쯤 지났죠. 지금 서울구치소 안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좀 어떤 절차를 밟게 될지 궁금한데요. 네, 그 서울구치소에 이제 도착을 한 시간이 새벽 4시 45분쯤 됐습니다. 네. 그 조사관 영장이 이제 발부된 게 한 3시 무렵에 새벽 3시 무렵에 발부가 됐고요. 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그 서울구치소까지 가는데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한 15분 가량 거쳤고 간단한 뭐 신체 검사하고요. 그다음에 뭐 수임 번호가 새겨진 수의를 입고 아마 가자마자 바로 옷을 갈아입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림머리를 하고 있는데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올림머리 하는데 상당히 핀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한 수십 개 정도 꽂힌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아마 다 뽑았을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제 독방에 수감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독방이 기존에 있는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 한 2평 남짓한 독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직 예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독방이 아니고 여러 명이 이제 기거할 수 있는 한 6명까지 기거할 수 있는 방이었는데 그게 한 서너 평 정도, 한 4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있을지 안 그러면은 이 저희 독방 2평짜리에 있을지는 조금 있으면은 좀 밝혀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달 뭐 한 10일 전후 해가지고 이제 그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아직까지 수사가 덜 된 부분이 롯데와 SK에 대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검사가 아마도 한두 차례 정도 또 방문 조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서울구치소로 가는 것도 좀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거기에 공범이라고 지금 적시가 되어 있는 최순실 씨가 머무르고 있고 뭐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사실 뭐 운동 시간 같은 때 이렇게 둘이 마주칠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분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지금 서울구치소에 입감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 공범은 이제 공범이라는 표시를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변호인이 온다 하더라도 동시에 접견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고요. 또 운동할 때도 당연히 이제 분리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 내에 있다 하더라도 서로 얼굴을 마주칠 일은 이제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뭐 전에 노태우나 이제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분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구치소하고 다른 구치소 분리를 해서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호송 차량에 같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번에 특검에서도 보면 조사할 때 뭐 최순실 씨하고 장시호 씨를 같이 호송 차량에 태우고 왔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구치소의 어떤 사정상 계속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만을 위한 어떤 뭐 호송 차량을 대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 재판이 대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요 범죄 사실이 13개나 되고 그 안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얘기하라고 해도 서로 뭐 짜맞추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어떤 법 원칙상 그리고 교도소 규칙상 철저하게 분리는 할 겁니다. 네. 이 최장 구속 기간이 한 20일이니까 그걸 토대로 좀 검찰이 언제쯤 기소를 할지 우리가 좀 점을 쳐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죠. 그리고 지난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이제 하루 종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조사 자체는 치밀한 조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3개 혐의를 조사하는데 그중에서 뇌물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조사하고 뭐 2, 3일 조사하고도 다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없으면 또 이게 사실 영장 발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좀 약간 형식적 요건에 맞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추궁을 하는 그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 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아주 치밀한 조사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인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해서 범죄 사실이 다 인정되기 때문에 과연 대질 조사를 할까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원칙적인 이런 법 절차에 의하면은 사실은 대질 조사가 필요하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명백한 부분. 특히 공무상 비밀누설에 있어서 어떤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안종범 전 수석도 수첩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질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영장 이제 발부가 된 다음부터 10일 동안 검찰에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고요. 한 번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10일이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최장은 한 20일 정도의
구속을 시켜놓고 수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 그 과정이 굉장히 수사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면서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5월 9일이 대선 투표일로 확정이 된 상황인데 이거에 따라서 기소 시점도 좀 조율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 생각이 다르냐면 일단 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되는 것은 상당히 여파가 있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미 구속이 된 다음에 조사를 하고 또 구속이 됐다는 것은 뭐 기소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뭐 국민 대부분이 기소가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아요. 만약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인지 또 영장이 발부돼서 구치소에 수감되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4월 17일 이후에 행해졌다고 하면 뭐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검찰도 부담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이미 구속이 다 된 상태고 조사만 남아있는 상태고 기소만 남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예. 검찰이 뭐 대선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최재민 YTN 보도국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